다른 데서는 이걸 안 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먼저 연락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부산에 있다고 그랬었죠, 스님. 예, 해운대에 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걸 내실 생각을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장님이 대불련 출신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불자 여러분. 오늘 저희 야단법석 TV 스튜디오에 정말 모처럼 세 분 스님들 모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 가을에 한번 저희가 종단 개혁 문제를 가지고 세 분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하면서 또 세 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1년 만에 세 분을 한 번에 모시기는 정말 어려운 세 분을 한 번에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나오신 우리 허정 스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끝. 예, 우리 백장암에 계신 허정 스님 인사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행운입니다.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또 이런저런 얘기 좀 종단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네, 최불암입니다. 참 스님, 그 불암이란 본명은 언제 또 받으신 거예요? 저번에 허정 스님하고 같이 형기 스님 뵈러 갔을 때 큰 스님께서 이제 그래서 저희 그 영상에 어리석 무자가 있으니까 불암이라고 영상에 이제 합니다. 불암 이렇게 하는 게 스님을 지칭한 그래서 최불암. 제가 속성이 최신 줄 알고 아마 불암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불암 스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저희 세 분 정말 모처럼 이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허정 스님이 최근에 굉장히 큰 일이 생기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이거 책을 또 딱 들어야 되나? 들으셔야죠, 당연히.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예, 표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책을 냈는데요. 이름이 스님들의 오해네요. 부제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단상. 이렇게 제가 책을 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딱 받아보면서, 스님 사진 잘 나왔어. 이 표지 사진, 스님 사진입니까, 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는 그 관련 없는 그 출판사에서 그 무료로 쓰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게 썼는데요. 되게 닮았는데요? 옆모습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진 잘 나왔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내용이 좋다는 얘기가 듣는 것이 더, 그걸 바랍니다. 그럼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예, 8월 20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럼 스님 이 책을 내게 된 뭐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블로그에 틈틈이 글을 썼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 여기 산진이 출판사 사장님이 보시고, 이런 것은 불교계에서 좀 필요한 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내주셨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불교계 출판사 몇 명하고 좀 얘기 좀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조금 종단 비판적인 글은 나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산진의 출판사 사장님이 흔쾌히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스님들의 오해, 어떤 부분에서 스님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뭡니까? 어떤 현상을 공업이라고 말함으로써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이런 그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종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잘못했지 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처벌해야 될 놈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싹 숨어버리고, 이런 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서문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삼기 문제, 스님들께 기여하는 게 아니고 승가에 기여해야 되는데 승가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이 잘 모르고 그 승가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종단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승가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점도 이제까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단 개혁하면은 누구를 몰아내고 뭐 어떤 제도를 바꾸고 이런 선에서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승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분 스님은 이 책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스님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 쓴 거 올린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허정 스님이 그래도 어머니하고 함께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좀 우리가 생각하는 출가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쨌든 우리 어머니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하면서 느꼈던 가족의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도에서 그 원만 스님하고 또 여행하고 했던 그런 뭐 이야기 그런 것이 있고 또 끄트머리에 소설같이 쓴 허정 스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엄청 마음이 여리더라고. 누구를 엄청나게 막 까대는데 까대는 것이 아니고 나대는 것 같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숙박투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광화문에서 분신한 정원 스님에 대한 이야기, 원만 스님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차라리 이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좀 써서 나는 감정이 너무 이렇게 여리다.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시도 여러 편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시가 없어. 하도 시시해서 그런지 없는데 내용이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 뭐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들한테도 현재의 어떤 종단의 문제점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 허정 스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시각이나 생각들을 좀 접해볼 수 있는 또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호 스님은 이 책 아직 못 보셨죠? 예. 아직 못 안 봐도 돼요. 내가 한 얘기 그대로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은 못 봤는데 스님 말씀처럼 이제 기존에 민들레나 스님께서 이제 계속 운판 그리고 이제 그 불교닷컴에 연재하셨던 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 그리고 같이 공감해야 될 고민들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져서 우리 불교도들이 그리고 조계종을 특히나 사랑하는 불자들이라면 같이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의 필요인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출판사가 돈도 안 들 텐데 2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2만 5천 원이라고 적어놨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귀한 책이다 보니까 그 책값을 그러니까 이제 이 출판사에서 저는 책을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만 있어가지고 표지를 어떻게 하는지 뭐 책값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책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책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저하고는 많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인터넷에 이제 흩어져 있던 글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으로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스님들이 뭘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뭘 같이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로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것 같다 싶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스님들의 오해 우리 야단법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셔가지고 또 읽고 또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허정 스님 한번 모셔가지고 이 책과 관련된 작은 자리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도록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 콘서트는 안 하는 거요? 한번 할까요, 스님? 아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선사에서 해야죠. 남선사에서 콘서트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 남선사에서 갖다 놓고 막 치면서 책 사라고 하면 그게 콘서트야. 남선사에서 불러주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남선사에서 한번 제주도 남선사에서 허정스님 콘서트를 북을 그렇게 막 카페되면은 북카페인가요? 하여튼 그 여기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종단에서 우리 종원족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장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걸 허정스님이 주장을 했거든.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주로 불교에 대한 내용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 스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뭐 이상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허정스님의 인간적인 모습 뭐 이런 것 등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뭐 책이고 한번 슬쩍 재미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슬쩍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래도 꼭 봐야 될 책. 그래서 모처럼 뭐 이런 책이 나와서 두 분이 아주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허정스님의 논지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방향성이 맞는 물음이긴 하다, 질문이긴 하다. 아, 이런 활약을 해주시니. 혹시 뭐 불상을 많이 모셔놓고 있어서 불쌍하다고 내준 거 아니요? 뭐 그건 아닌 선생님 것 이건 같습니다. 편집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표현은 좀 과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편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고. 표지에 이렇게 보니까 뭐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 스님 얘기 아니고 출판사 얘기죠? 출판사에서 이제 그렇게 카피를 한번 잡았나 봅니다. 잘 잡았네요, 카피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도정스님 그동안 근황이 그 모터사이클 타고 평화의 길 순례하는 거 계속 진행해 오셨고 최근에는 요트 그 자격증을 필기시험 합격했고 지금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지금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그 정자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지금 4성급 정자냐 5성급 정자냐 6성급이냐 정자도 이제 그 매김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딱 보면 큰 그 나무 마을에 가면 정자나무가 있잖아요. 느티나무나 팽나무나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딱 가가지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좀 자겠다. 마을 주민한테 이 얘기를 하고 가자마자 이제 그 정자 주변을 청소를 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텐트 모기장 텐트 치고 이제 자는데 이제 밤에는 풀벌레 소리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죠. 뭐 좋은 비 오면은 이제 모텔에 가서 또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긴 하지만 대부분 정자에서 자니까 마을 그 인구라든가 마을의 생계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 노인 양반들도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또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시골 정서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좀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도정스님의 바이크 수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와 조금 대비되게 진우 스님이 최근에 좀 많이 힘드신 게 많이 있으셨죠? 아니, 힘들었다기보다 힘을 좀 쓰고 살았죠. 그 사형 스님 계시던 난곡사에 이제 들어가서 좀 건물이 좀 약간 이렇게 그 산비탈에 있어서 좀 밀리고 있어서 그 축대 쌓을 겸 이렇게 화단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산 미쳐가지고 모기가 너무 많아서 며칠 전에 연막 방역을 신청을 했더니 또 관악구는 그게 없대요. 그 서비스가.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를 인터넷에 주문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사흘 연속을 했는데 사흘째 경찰차 2대하고 소방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불났다. 사찰이 불났다. 그러니까 그날 좀 이게 비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체되니까 그 절 주위로 연막을 하니까 그게 오랫동안 좀 머물렀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차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모기약 엄청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삐뽀삐뽀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차 싶었으면은 또 어떤 중 또 절 꼬시려고 강화 자살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 자승당이 했던 이게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네. 아니 소방관들이 딴 거는 좀 덜 미안 경찰은 안 미안했는데 소방관들은 막 이거 산소통 같은 거 이거 소화기 메고 막 한 서너 명이 뛰어 올라오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기자는 안 뭘 했나 싶어가지고. 기자는 안 왔습니다. 강화 자살 있다고 또 기자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뭐 오체투지하듯이 사과를 이렇게 계속했죠. 아니 방역하다가 그렇게 불난 것처럼 오해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내가. 예, 그러면 뭐 국민의당? 자연스럽게 그 어떤 사람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맞죠.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최근에 9월 12일자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조계종 승려 대상 긴급 설문조사라는 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 세 분 스님들 우리 허정 스님과 도정 스님과 진우 스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스님들 3,983명에게 휴대폰으로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하고 구글 폼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총 382명의 스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었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던 세 분 스님과 같이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전화로 스님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 그동안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허정 스님은 그거 했다고 무슨 개인정보법인가 뭔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스님들 전화번호를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다 해서 제가 종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네. 그래서 이돔 교수님하고 저로 이제 같이 갔는데 몇 번 이렇게 조사도 받고 이랬는데 결과는 이것은 아무런 잘못한 게 아니다 무혐의다라고 하는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전화로 설문조사 이제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당당하게 하게 됐고요. 스님들이 조금 더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더 많은 스님들의 의견을 계속 취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문조사가 저는 온라인 대중공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숨어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스님들은 이런 걸 원한다. 우리 스님들은 종단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스님들의 목소리가 밑으로 싹 가라앉고 종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신문, 불교 신문이나 이런 다른 신문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총무원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포장되니까 스님들이 이번 설문조사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그렇게 설문조사도 많이 응하셨지만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지 정말 스님들의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5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객관식 답변이 첫 번째가 자승 스님의 유산을 아직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것은 승려의 유산을 종단에 기증하게 되어 있는 종법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이므로 현 총무원장의 직무유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81.7%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승 스님의 유산은 이미 불교계 언론사 등에 잘 분배된 것으로 안다.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대략 한 14% 정도 이렇게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스님들은 자승 스님의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 총무원장의 현 총무원장
그렇죠. 진우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서의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의견을 피력하신 거죠. 81.7%가. 그러면 원래는 이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스님들의 재산은 종단으로 이제 귀속돼야 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그렇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사승 스님 작년 11월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 언론사에 몇 억, 언론사에 몇 억 이런 건 나왔는데 지금 이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아무런 이제 뉴스나 보도가 없었어요. 종단 인근의 기자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현금 그리고 예금 그리고 부동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마 속가 쪽으로 그냥 줬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자승의 유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종단에서 밝히고 있질 않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냥 뭉개고만 있는 거죠. 그게 직무유기죠. 근데 저희들이 유서를 쓰는데 유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하나는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그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유산이 그쪽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고 선택적으로 하죠. 하나는 내가 어느 절에다가 주고 싶다. 내 교구 본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거 자유스럽게 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폼은 똑같아도. 그러면 이제 그 주지를 임명받는 사람은 매번 임명받을 때마다 유서를 쓰게 되고 또 연수교육하고 뭐더고 해서 이렇게 소임을 살고 그러면 또다시 무슨 뭐 이렇게 유언장을 쓰게 돼서 이제 저희 그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장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집행을 하는데 자승 스님의 돈은 유언장에 의해서 종단이 일단은 그걸 회수를 해서 언론사에 나눠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거기 몇 명이 이제 가가지고 동대 관련된 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언론사에 얼마씩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자승 스님이 쪽지로 쓴 유언이 뭐 한 10여 장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증받지 않고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자기의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그 와중에 없이 또 선전을 해주네 또. 그냥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그거는 유언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계종 지금 총무원장이 직무를 유기한다. 이것에 대해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효력 없는 유언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산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돈을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원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도 반드시 이게 법적 어떤 그 범주 안에서 또다시 조사를 아마 받아야 되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지금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계속 어떤 진행 추후라도 반드시 거죠.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네요. 스님들의 그 유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법계 시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주지 품신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분할 신고를 할 때마다 유서를 쓰게 했던 그 당사자 집행했던 당사자로서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자승이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추진했던 사람의 유산 자체를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지금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망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총무원장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우가 지금 그 진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아마 총무원장이 그만두고 나서라도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까 그 유산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가 81.7%였는데요.
아까 14%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 잘 알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아, 잘 알지 못한다가 14%. 14%가 잘 처리됐다 이게 아니고 잘 처리됐다는 부분이 그 빨간 봉 아마 1, 2%나 지금 되될까 모르겠어요. 거의 뭐 안 나오네요. 네, 거기 그래서 실제로는 14%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그 스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세히 알지 못한다란 부분 14%까지 포함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2% 내외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예. 아무튼 대부분의 압도적인 스님들이 현 총무원장의 직무유기란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설문 문항이 이겁니다. 조계종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선 플러스 명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보기가 간화선도 아니고 윗바사나 수행도 아닌 선명상은 오히려 불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다가 52.7%이고요. 선명상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한 것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가 22.7%, 자세히 알지 못한다가 18.6%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답,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가 한 20%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명상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어떤 취지에서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 사회에서 선이 뭐고 명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원래 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 이제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이 묵상. 조용히 눈을 감고 신께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것을 하는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양에서의 우리 불교 수행 이런 것에 대해서 번역할 용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일본 사람이 명상이라고 이제 가져다 쓴 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힌두의 무슨 명상, 각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 명상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걸 명상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그 서양에서는 이 선이라고 하면 젠이라는 말로 통해요. 젠과 명상을 합성을 시키면 뭐가 될까? 이건 그 처음부터 시도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저기 설문조사에서도 선 명상이 뭐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좋을 거다. 이런 그 한 20%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진우 스님이 그 조계사에서 참선 지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몇 곡지를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선 명상이란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선방 스님들에게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많이 던지고 선방 스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봉투나 많이 주면 뭐 참여하겠죠. 그럼 기존에 진행했던 수행 방식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반 신도들이나 대중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 선명상이라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익숙하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뭔가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제 알기로는 이번 국제 선명상대회에서 선명상이 어떤 것인가를 선언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명상 지침서, 선명상이라는 건 어떻게 수행하는 거냐, 그 다음에 선명상 개론서, 이 책 두 권을 출판하려고 어느 방송 작가에게 조계종 출판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책을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도 잘 모르고 명상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얄궂게 여기저기 책을 짜집게 해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책은 출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선명상을 자기가 한다면서 작가한테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은 선명상. 이번 선명상 대회 그리고 선명상을 2018년도 겨울에 있었던 자승의 위례 상홀결사 천막결사의 진우 현 총무원장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계종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가 예산까지를 더해서 하고 있는 선명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갑자기 나왔던 말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메디테인먼트. 한국말로 하면은 선놀이, 명상놀이라고 했던 김은국이 불러서 호랑나비 부르고 뭐 합창단 불러서 노래하고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한국 불교의 제2의 봉암사 결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줄 세우기. 메디테인먼트라고 이름을 지어진 동국대 교수는 새로운 수행법의 출현,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막 칭찬했죠. 예, 그렇죠. 물론 확장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보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슷한데 달라져 버리면 그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도정스님 말씀 이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선명상대회에 사용되는 총 예산이 약 50억 그중에서 국고 지원이 9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특히 하루 각 사찰에서 대형 버스를 내려보내는 비용으로 아마 이제 전국에서 이 선명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그 비용만 해도 5억 원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스님들의 생각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인원을 동원하여 행사를 치르는 것은 시주물 낭비이고 말사 주지와 불자들을 번거롭게 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74.7%가 동의하셨고요. 번거롭더라도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일이므로 종도로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2.7%가 12.7%? 12.7%가 그래도 총무원장 스님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거의 윤석열이 지지율인데? 태극기부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또 압도적 다수의 스님들이 아니 뭐 이 행사하는데 버스 대절 비용이 뭐 5억씩이나 들어가고 이런 허례허식 보여주기식 행사를 왜 하는가 이에 대한 이제 주관식 답변에 지금 도정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승려 복지에다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런 데 지적들 스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3만 명 동원한다고 하는데 본사주지, 말사주지, 뭐 직영사찰 지금 뭐 언론에 보니까 보건사에서도 뭐 3억 내고 신흥사에서도 뭐 1억을 내고 뭐 조계사에서도 뭐 또 한 3억쯤 낼 거고 여기저기 해서 뭐 5천만 원이다 뭐 다 해가지고 본사주지, 말사주지들이 지금 입이 지금 한 석 달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버스를 저기 보내줄 테니까 버스하고 그다음에 그 식대비 이런 것 등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인원 모집해가지고 와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합창단이 뭐니 있는 대로 지금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기 어떻게 간다고들 그렇게 해요. 버스를 5시간, 6시간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또 5시간, 6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심경기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동원식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금 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뭐 동원 뭐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무슨 동원령 내리냐 뭐 이런 지금 불만의 이 얘기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적인 비판이 스님들 내에서는 아주 팽배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무차 대회 할 때도 그 정정 스님 법문하고 있는데 도중에 멀리서 온 절들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법문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를 이틀씩 빌리면은 돈 자체가 예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행사 중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긴 거죠. 지금 보여주는 게 따로 있지.
선명상 하는 거를 대중동원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 아이디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진우 총무원장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이 들러리가 되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야심찬 총무원장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면 볼수록 자승 전 총무원장이 했던 그런 상홀결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아마 스님들 내에서는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설문 문항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94년 승려대회로 만들어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체제를 총문 하나로 통합하는 종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종원종법 개정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첫 번째 보기가 삼원체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평가도 없었고 운영체계를 바꾸려면 전체 승가 대중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가 69.4%가 동의하셨고요. 두 번째,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줄어드는 시점에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본다가 17.1%가 동의하셨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 11.4%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삼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원종법 개정 부분과 관련한 스님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설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스님들 생각. 이거는 예. 뭐 좀 필요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 공청회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떻게 체제를 해서 이 부서를 어떻게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가자 감소에서 교육이 되지를 않고 또 포교도 지금 저희들이 50대 미만인 신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뭔가 대안책이 뭔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법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종도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관련인데요. 서울시에서 송현동 녹지공원 조계사 근처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불교계의 노력으로 거부되자 다시 용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님 생각은 첫 번째 보기가 이승만은 공보다는 과오가 많은 대통령이므로 기념관 건립은 반대한다가 84.2%가 동의하셨고요. 두 번째, 이승만은 훌륭한 대통령이므로 건립되어야 한다가 6% 동의하셨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 8%입니다. 이 부분은 뭐 스님들의 여론은 압도적이네요. 일단은 기념관 자체도 송현동에 건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념관 자체도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이 스님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여론에 보면은 조계종보다도 태고종이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나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태고종은 예, 바로 그 직격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저기 태고종 스님들한테 여론조사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조계종 스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자세히 잘 안 해요? 지난번에 태고종의 총무원장 스님이 아주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계종은 미온적으로 입 딱 닫고 있었던 거예요? 조계종은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 자체가 이제 류라이트 계열,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외라이트라고 불려지는 일본 극우 예. 쪽의 논리와 같이 닿아 있고 또 하나는 그 논리의 근간에는 기독교 보수 세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조계종이 분명하게 짚고 그리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본인들의 이익을 어떻게 챙기느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스님들께서 그래도 이승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뭐 역사 교육이 유튜브를 통해서 됐는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확실한 그 의견을 갖고 계신 점이 좀 놀랍더라고요. 예. 자, 그럼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요. 저희가 6번 문항이 조계종단에 하고 싶은 말, 전국 수자회에 하고 싶은 의견, 기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뜻밖에도 182명의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견이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종단에 대한 걱정과 비판이 줄을 이루었는데 이 주관식으로 올라온 이 문안들 중에서 스님들도 한번 쭉 다 보셨죠, 그죠? 182분의 어떤 답변이나 의견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 중에서 꼭 이 의견만큼은 좀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댓글은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네요. 선명상 법회보다는 박정훈 옆에 서 있는 것이 더 포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문자인데요. 정말 불교가 사실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얘기하는 이러한 종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나라를 위한 뭐 호국불교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정권을 위해서 들러리를 하는 것을 호국불교라고 이렇게 속여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불자들 이렇게 기만해 온 부분이 있는데 정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반란죄인가 뭐 이런 것으로 지금 고초를 받고 있는데 내용상을 보면은 그분은 할 일을 했고 정말 정직한 군인으로서 어떤 군인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힘을 실어주면은 국민이 당연히 불교편을 들고 스님들을 존중하죠.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뭐 선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경주 무슨 부처 세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정말 스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뜻과는 먼 그런 딴짓 같은 것을 종단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스님은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딱 내세워서 종단이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일, 옳은 일에 발언을 하고 그 힘을 보태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스님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지금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이걸 어떻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지금 현재 또 댓글에 보면은 이 승려들의 자살하는 율이 많이 있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기초수급 대상자로 전락도에서 돈을 받고 지내는 분도 있고 또는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단에서 노령연금 이거 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승려 차별을 없애는 1급이나 2급이나 뭐 이런 것 등등 다 이제 없애야 된다. 승려 숫자가 없으니까 그런 뭐 댓글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스님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을 댓글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지금 승려다. 이렇게 지금 성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에 바라는 스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많은 스님들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린다면 명상 수행에 자격증 주는 거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상이 며칠 지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명상 몇 급 지도자 참 웃긴 일이네요. 세속적인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자꾸 현대에 와서 그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가 현대를 닮아가려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은 현대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불교가 치유해 주기를, 그리고 현대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처님의 삶을 담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스님의 지적처럼 우리 종단이 현대 사회를, 그리고 세속 사회를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따끔한 지적인 것 같아서 저는 종단에 하고 싶은 말씀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조금 너무나 정성껏 써주셔서 그리고 정확하게 현재 조계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많이 길지는 또 않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총무원에 바라는 글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총무원장은 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종조들의 불편함이나 복지 등 신경 쓰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쓸데없는 선명상 대회나 경주 남산에서의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는 저희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총무원장의 재임을 꿈꾸고 있는 듯한데 본인의 자질없음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포기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분도 자승스님의 딸랑이이고 처리해야 할 유산 아닌가요? 이분은 딱 호교부장이나 시키면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경주 남산의 사업이나 선명상 등에 하는 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인 것 같네요. 무능하고 실력 없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예. 이분하고도 밥을 먹고 싶은데. 언제 한번 모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종단에 이렇게 그 주체적인 자기 소리를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속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저희와 좀 연락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또 할 말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네요. 예. 특히 비구니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죠.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 분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나가도록. 앞으로 야단법석 TV는 계속 여론조사를 해 나갈 것이고 제 방에 계시는 스님들이 여론조사가 올라오면은 다른 스님들께 계속 보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이것이 종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혼자가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세 분 스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22년 처음 만나서 작년에 시국법회 야단법사 함께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종단의 올바른 개혁 방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신 이 세 분 스님 통해서 비록 390명 스님의 설문조사 형태이지만은 이것이 허정 스님 말씀대로 온라인 대진공사처럼 스님들의 뜻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자리 또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서 스님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종단이 올바로 쓰는 그날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는 그런 시간, 자리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문에 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응해 달라고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겠네요. 예, 스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